안녕하세요. 홍광기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또 마무리 하시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자,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시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주의 깊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수업이 또 마치면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는 이 시간이 맞추면 또 긴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요. 좀 몸도 마음도 좀 편히 쉬시고 또 새롭게 기운을 차리셔서 우리가 중간고사 전주에 좀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뭐 한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ODM, OEM 업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OBM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각각의 브랜드사와 또 ODM, OEM사, 즉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브랜드사와 또 제조, 연구, 개발까지 같이 한 ODM사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주종적으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사와 ODM사에 대한 차이점 첫 번째는요.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브랜드사는 자체 브랜드를 소유하고 해당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사는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전략, 제품 개발 및 디자인을 직접 관리하면서 소비자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즉 브랜드 및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회사는 어딜까요? 바로 브랜드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소비자와 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시장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또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제품들을 기획하거나 또 제안하는 게 굉장히 좀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브랜드사와 ODM사가 있을 때 브랜드사에 지원을 해서 또 그쪽 업무를 경험하는 게 훨씬 좋겠죠. 자, ODM사 같은 경우에는 ODM사는 제품 디자인 및 개발을 주문한 브랜드사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수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 걸음, 브랜드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브랜드사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일들을 단순히 수행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ODM사는 보통 브랜드의 이름을 가지지 않고 디자인은 주문한 브랜드사가 소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DM사, 코스맥스, 뭐 콜마, 코스메카와 같은 회사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 브랜드사가 약간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ODM사인 뭐 코스맥스나 콜마에 요청했을 때 이러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맥스나 콜마라는 회사가 있고, 이 과정 가운데서 뭐 레시피라든지 그 회사의 기밀스러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밀을 알고 이 기밀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브랜드에 적용해서 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브랜드사의 입장에서는 ODM사가 어, 단순히 그러니까 생산을 해주는 파트너로 생각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경쟁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ODM사가 혹은 OEM사가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브랜드를 좀 소유하려고 했던 경험이 좀 있어요. 사례가 좀 있는데 그때 이제 각각의 브랜드사들, 즉 자신의 브랜드로 자신의 제품을 위탁 생산해서 주문을 하는 브랜드사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해서 그때는 좀 브랜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또 지금 운영하는 걸로 또 알 수 있는 브랜드도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원칙적으로 코스맥스와 콜마와 같은 회사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자신은 브랜드사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브랜드사가 가지고 있고 ODM사는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랜드사와 또 ODM사의 그런 차이점에서 제품 개발 및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브랜드사는 자체 제품을 개발, 디자인, 성분 선택, 포장, 라벨링, 또 브랜딩을 직접 수행을 하죠. 그래서 제품은 해당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철학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디자인까지도 합니다. 물론 코스맥스 콜마에서 디자인까지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브랜드사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ODM사 같은 경우는 주문한 브랜드사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디자인하고 또 개발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한 그런 파일을 가지고 뭐 단상자를 뭐 인쇄하고 또 용기를 발주하는 부분까지는 해줄 수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관여하는 부분들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디자인해서 용기, 뭐 단상자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직접 컨트롤해서 이것들을 아예 코스맥스 콜마 같은 회사에 납품까지 해줘서 코스맥스 콜마 같은 ODM 회사에서 충포장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개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브랜드사가 더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하고요. ODM사는 브랜드사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을 제조하고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은 주문한 브랜드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브랜드사가 어떠한 다른 브랜드를 약간 카피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제품을 생산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을 담당한 ODM 회사에게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직접 디자인을 하고 기획한 브랜드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뭐 상표권에 대한 부분들이 분쟁이 일어났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뭐 거의 100% 브랜드사의 책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브랜드사와 ODM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세 번째는 브랜드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한 부분이죠. 브랜드사는 자체 제품 브랜딩 및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가격 전략, 마케팅 캠페인 등을 직접 관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죠. 즉 브랜드사는 자신의 브랜드가 찍혀져 있는 제품을 직접 판매해야 되는 거죠. 판매하기 위한 회사이기도 하고 판매의 주체가 되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ODM사 같은 경우에는 ODM사는 주문한 브랜드사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과 판매는 해당 브랜드사가 수행을 합니다. 즉 여기서 ODM사는 주문한 브랜드사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다는 얘기는 B2C의 개념이 아니라 B2B의 판매를 얘기하는 거죠. 즉 그래서 ODM사는 주문한 브랜드사의 제품을 제조하고 브랜드사한테 납품을 하고 그 납품을 받은 이 브랜드사는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ODM사는 제품 생산에 집중하며 브랜딩과 마케팅 그리고 판매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ODM사는 재고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5,000개를 주문을 받았어요. 5,000개를 다 만들어주면 재고 부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고 관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재고 관리는 브랜드사는 자체 제품 재고를 관리하고 재고를 다 안는 거죠. 제품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판매, 재고, 소유권도 누구한테 있다? 브랜드사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제품을 보유하고 배포합니다. 이로 인해 재고 비용과 관련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즉 재고 관리에 대한 부담도 누구한테 있다?
브랜드사에 있다. 재고 관리는 ODM사한테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ODM사는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함으로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즉, 왜냐하면 5,000개 만들어 달라고 요청받았어요. 10,000개, 20,000개 수량이 많아서 내가 100만 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100만 개를 다 만들어서 그 만든 수량을 이 100만 개를 누구한테 다 납품을 해요? 브랜드사에 100만 개를 다 납품을 하죠. 100만 개를 납품을 받은 브랜드사가 그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느냐가 관건인 거지. 내가 ODM사 같은 경우에는 주문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가격도 더 낮출 수 있고 용기나 부재나 이런 것도 더 싸게 들어올 수 있죠. 이런 모든 부분이 있어서 재고의 관리,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ODM사가 굉장히 또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화장품 산업에서 브랜드사는 자체 브랜드를 소유합니다. 브랜드사는 자체 브랜드를 소유하고 또 제품을 판매하죠. 그래서 제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브랜드사한테 있습니다. ODM사는 주문한 브랜드사의 디자인과 요구에 따라 제품을 뭐 디자인하고 뭐 개발도 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생산의 역할도 하고 또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로 인해 브랜드사와 ODM사 간의 역할과 책임이 좀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역할과 책임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나 또 분석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브랜드사에 지원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재고 관리 재고 관리에 대한 부담도 재고 관리에 대한 부담은 브랜드사에 있는 거죠. 그런데 ODM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 분석력이라든지 실행력이 이런 부분들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 ODM사에 입사하셔가지고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살려서 이런 업무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사와 또 ODM 회사의 브랜드사, ODM사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브랜드사는 좀 판매에 중심을 두고 또 ODM사는 제조, 또 납품, 제조, 또 납품 뭐 이러한 역할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각각의 KPI라고 했죠. 우리가 키 퍼포먼스 인덱터, 즉 핵심 성과 지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화장품 회사의 KPI와 또 ODM 회사의 KPI까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브랜드 화장품 회사의 KPI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회사는 자신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자신의 제품이 있어서 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KPI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브랜드 인지도 및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브랜드가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인지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이 브랜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또 매출 성장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혁신성이죠. 얼마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냐, 그리고 트렌드를 앞서고 있냐, 혹은 또 시장 선구자의 역할을 하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KPI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판매의 영역, 마케팅의 영역이다 보니까 고객 충성도 및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가 또 핵심 성과 지표가 되겠죠. 또 이제 뭐 뭐니 해도 판매가 최고니까 판매 촉진, 매출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또 이런 매출 증가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 K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해외 영업 같은 경우 브랜드사의 해외 영업 같은 경우 시장 확대하고 새로운 채널을 발굴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들, 우리가 오프라인에 중점을 둔 회사라면 온라인 쪽에 얼마나 더 시장 개척을 했는지, 또 새로운 채널을 얼마나 발굴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한 K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얼마나 신제품을 또 기획했는지, 그리고 something new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더 신선한 제품들을 얼마나 기획했는지도 핵심 성과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케팅이나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즉 비용 대비 매출 얼마나 잘 늘렸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효과적이었느냐 이런 부분들도 브랜드사의 그런 핵심 K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화장품 회사의 KPI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DM 화장품 회사의 핵심 KPI, 즉 KP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ODM 회사는 아무래도 제조하고 납기를 지켜서 납품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업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DM 회사의 KPI는 제품 생산 납기, 얼마나 납기를 잘 지켰냐, 납기를 잘 맞췄냐, 납기 준수율, 생산 납기 준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신원료 발굴이죠. ODM 회사는 단순히 그냥 제조 공장의 설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원료나 이런 것들을 고객사한테 제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원료, 또 정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뭔가를 발견해서 이러한 원료, 이러한 성분들이 피부에 정말 좋다,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ew raw material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원재료를 발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고객 유치사죠. 그러니까 신규 고객이라고 하면 ODM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사주는 고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더를 주고 주문을 주는 신규 브랜드다,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K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조에 포커스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제조 효율성,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생산성을 얼마나 높였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품질 관리죠. ODM은 제조 시설, 그리고 제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결함률을 최소화하고 또 이제 품질, 스펙 인 아웃에서 얼마나 스펙 인에 들어오게끔 품질을 잘 관리하느냐,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화장품 회사의 KPI, 또 ODM 화장품 회사의 KPI를 좀 잘 유념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가 나는 브랜드사다. 브랜드사면 이 핵심 KPI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ODM 화장품 회사에 내가 좀 가고 싶다. 난 좀 안정적이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주어진 임무에 주어진 책임에 좀 역할을 잘하는 성실한 편이다라고 했을 때는 ODM 회사가 맞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ODM 회사의 KPI를 잘 보셔서 이 핵심 KPI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고 작성해서 지원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ODM, OBM 브랜드사의 차이점을 제가 좀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또 친히 또 강의 자료에 중요라고까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표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ODM 회사는 정의는 뭐죠? 타사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생산의 주체는 직접 생산하고, 브랜드 소유는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리고 연구 개발 역할은 주로 생산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핵심 KPI는 생산성, 품질, 납기 준수고, 관련 경력으로는 품질 관리, 생산 관리, R&D 이러한 경력을 내가 혹시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ODM사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OBM 회사는 정의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산까지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의 주체는 자체적으로 생산도 하지만 위탁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브랜드 소유는 있어요, 없어요? 브랜드 소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OBM은 own 브랜드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은 제품 개발부터 기획, 마케팅까지 다 하죠. 판매, 영업까지 다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KPI는 뭐 브랜드 인지도, 매출 성장률, 제품 혁신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또 관련 경력으로는 마케팅 경력, 제품 상품 기획 경력, 브랜드 관리 이런 것 경력이 있으면 OBM사에 지원하면 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브랜드사.
브랜드사죠. 브랜드만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 그래서 브랜드 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생산은 어떻게 하죠? 다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고 OEM 회사에 다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소유는 브랜드사기 때문에 브랜드는 무조건 소유하고 있고 제품에 대한 소유권, 뭐 재고 관리도 누가 하죠? 다 화장품 브랜드사가 합니다. 또 연구 개발은 제품 기획과 브랜드 전략까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핵심 KPI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 또 마케팅 성공률, 또 매출 성장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경력으로는 마케팅, PR, 트렌드, 시장 조사, 제품 기획, 상품 기획 이러한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OEM, ODM, OBM, 화장품 브랜드사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또 이 브랜드사와 ODM사의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 잘 유념해 주셔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오늘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실 때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러분 대면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성공 경험이 좀 뚜렷한 성공 경험이 없다 그러실 때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한 이틀 정도 아르바이트 하셔가지고 첫날과 둘째 날을 첫날과 둘째 날 매출을 비교해서 내가 매출 성장을 이렇게 이루었다. 내 매출 성장을 이뤘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내가 이렇게 고객 분석을 했다. 내가 고객의 동선을 파악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다. 이러한 행동 요소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경험을 찾으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잘 녹였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박위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유튜버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시죠? 원래 전신마비였다가 지금은 하반신마비 이지만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또 이렇게 예쁜 송지은 씨와 결혼도 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초창기 영상들 많이 보시면 전신마비에서 이제 상체를 쓰고 또 상체를 쓰는 과정 가운데 또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휠체어 타고 계속 이동하는 것들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거리를 1km, 2km, 5km, 10km로 늘어가고 또 이제 하반신 마비다 보니까 대변 소변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혼자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성공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걸어가는 부분들, 대소변을 보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보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지만 이 하반신 마비 이 환자인 그 박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어려운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하나 성공 경험을 오픈하면서 구독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이겨내는 영상들이 되게 사랑을 받으면서 현재 엄청 큰 유튜버가 됐잖아요. 이것처럼 나의 성공 경험을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줄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작은 성공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오픈을 하고 그 오픈을 한 성공 경험을 통해 내가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고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박위의 그런 미라클과 같은 유튜버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박위처럼 큰 인플루언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영역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하나하나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설정해준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이 성공 경험을 자기소개에 쓰고 혹은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자신감을 얻어서 더 큰 성공 경험을 낳을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ODM 회사가 지속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화장품 산업 전체가 커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번에 성공 경험을 찾고 성공 경험을 경험함으로써 이 성공 경험을 통해 용기를 얻고 또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해서 꼭 여러분들 성공 경험 5개를 꼭 다 찾고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 성공 경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멋있는 기깔 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꿈에 그리던 회사에 이직을 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수업 마치면 추석 연휴 동안 또 쉬실 텐데 즐거운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